새누리당 대구 기초단체장 경선에서도 당원 투표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당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 특성화 사업이 정원 감축에 많은 점수를 주고 있어 지역 대학가에 구조개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지난 8년간 55.6%가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8월부터 41개월째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영양 고추 유통공사 화재는 합동 감식 결과 방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올라서 고온 현상이 이어져 초여름의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남권은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어린이나 노약자는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미호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고온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안동은 25도까지 오르며 초여름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6.8도, 안동은 14.5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다소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부터 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국외 미세먼지로 인해 오늘 영남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약간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늦은 오후가 되면 농도는 점차 낮아지겠지만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 미세먼지와 함께 아침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방문화 연무 형태로 남아있는 곳이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기초단체장 경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원 투표가 경선의 향방을 좌우할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5일 새누리당 대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기초단체장 경선이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로 실시됩니다. 최근에 발표된 몇몇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초단체장 5곳 모두 오차 범위 아니거나 격차가 10%포인트 안팎에 불과한 접전 지역입니다. 후보들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여론조사 응답자의 절반에 이르는 등 일반 시민들은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결국 경선 결과는 당원 투표, 이른바 당심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충성도가 강한 책임당원보다도 지지 성향이 유동적인 일반 당원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면 밑에 있는 우리 일반 당원들을 어떻게 많이 찾아내느냐, 여기에 각 후보들이 신경을 쓸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구도라든지 어떤 당원 간의 어떤 편가르기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과연 누가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임자냐, 이런 기본적인 그런 자세로 당원들의 마음을 좀 파고 들어갈 그런 생각입니다. 새누리당의 대구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는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25일 당원 투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 28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경찰 조사에서 직접적인 살인을 자백했습니다. PC방에 가야 되는데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들의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지난 11일 오전, 22살 정모 씨는 바로 직전까지도 PC방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 거짓말을 반복한 정 씨는 지난달 7일 밤 11시쯤 아들 정군에게 밥을 먹여 재운 뒤 PC방에 가려 했지만 잠을 자지 않아 복부를 3차례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화가 나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채 집을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정군을 방치했다는 거짓말은 부검 과정에 위에서 음식물이 나오면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계속 줄거리면서 산 것도 하나가 있고, 대충은 됐는데, 그래도 고춧가루라든지 뭐 이런 아주 보이는 음식물들이 조금씩 눈에 띄어가지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정 씨를 추궁했고 결국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음식물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아사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제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아사가 아니니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의자를 이해 조사 받으면서 경찰은 정 씨가 체포 당시에도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거짓말로 일관한 만큼 독극물 조사도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장애인체육회 간부가 직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퇴했습니다. 대구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가 열린 지난 9일 정오쯤 체육회 부회장 김모 씨가 회의 중 기물을 던지고 지팡이로 직원 이모 씨를 때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김 씨는 고소장이 접수되고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반발하자 어제 사퇴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 특성화 사업 때문에 지역 대학가에 구조개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원 감축에 배정된 가산점이 너무 커서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정원을 더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대학교 학생 수십 명이 대학 본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선발된 글로벌 인재학부 학생들인데 경북대가 이 학부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아닌 대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의사가 이야기해 주세요. 그 시스템을 제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북대는 글로벌 인재학부가 해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학 특성화 사업을 염두에 두고 내린 조치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원 감축에 최대 5점까지 큰 가산점을 부여해 정원을 더 줄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7%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받아오던 것을 경쟁을 통해서 많이 못 받는다 하면은 우리 구성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큰 손해를 끼치는 셈이죠. 특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학부 교육 선도 대학 등 교육부의 각종 재정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지역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락이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큰 점수를 부여하는 바람에 학교들이 전부 다 정원 감축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학교끼리의 경쟁뿐만 아니라 학내에서도 갈등이 고조되자 전국의 사립대 총장들이 최근 정원 감축을 배제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교육부의 획일적인 정원 감축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연말쯤 개통 예정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주변 경관 개선 등을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모노레일 차량을 시승해 점검을 진행합니다. 대구시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주변 경관 개선과 관광 상품 자원 개발,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교통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세 개 분야 공무원과 유관기관 전문가 600명이 모두 7차례로 나눠 모노레일 차량을 시승해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대구시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총 길이 23.95km, 정거장 30개와 차량기지 2개로 전체 공정은 93% 정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조정으로 장기 지연됐던 대구 연경지구 개발 사업이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입찰을 통해 금성 백조주택을 대구 연경지구 대행개발업체로 선정하고 다음 달 9일부터 본격적으로 부지 조성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행개발은 공사업체에 지급할 공사비를 공동주택 용지로 현물 지급하는 개발 방식으로 대구 혁신도시와 테크노폴리스에서도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대구시 북구 서변동과 연경동, 동구 지묘동 일대 151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연경지구에는 1조 2천억 원을 들여 공공주택 6,900가구를 지을 계획입니다. 네, 경북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지난 8년 동안 55.6%가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8월부터 41개월째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에 경북 지역 아파트 가격 변화, 임혜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경북 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8년 전인 2006년 1월에 비해서 55.6%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1월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시행된 시점으로 이때부터 실제 거래 가격의 자료가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아파트 가격은 2007년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하락했으며 2010년 상반기까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41개월째 오름세가 이어졌으며 특히 최근 1년 동안은 10.58%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는 15.3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대구와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6% 이상 오른 시도가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구 경북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국 상승을 주도한 셈입니다. 한편 지난 8년 동안 전국적으로는 43.3%가 오른 가운데 울산이 85.9%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서울이 29.4%로 상승폭이 가장 낮았습니다. MBC 뉴스 임혜도입니다. 국내 유일의 안경 분야 국제 전시회인 대구 국제안경전이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엑스포 대구에서 개막됩니다. 이번 대구 국제안경전에는 국내외 안경테와 안경렌즈, 콘택트렌즈 관련 업체 200여 곳이 참가해서 다양한 신제품과 현재 안경산업의 흐름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한 72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하기로 해서 지역 안경산업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대구는 우리나라 안경테의 90%를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의 80%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세계 3대 안경산업단지입니다. 대구시가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 대구시는 지역 기업들이 대구시 ICT 융합산업과로 제품이나 사업을 제안해 오면 시가 나서 이 수요처 탐색과 수요 부서 검토 결과 회신 등을 통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제품 구매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영세 기업에게는 공공조달 업무 교육도 할 방침입니다. 지난 12일 발생한 영양고추유통공사 화재는 합동감식 결과 방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과 유통공사는 오는 8월 고추수매 차질이 없도록 조기 복구에 힘쓸 예정이지만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고추 건조 공장 한 동 660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건조기와 저장고 벽면, 수매상자 25만 개 등을 태웠습니다. 당시 발화지점은 고추 수매용 플라스틱 상자가 쌓여있던 이곳 야적장인데 전기 배선 등 불이 날 만한 요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감식반은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국과수의 시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한편 복구엔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한 해 영양 전체 고추 생산량의 3분의 1, 7천여 톤을 수매해야 하는 유통공사의 업무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건조 기간을 늘린다든지 홍고추 판매를 등을 통해 가지고 홍고추 수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구 비용만 75억, 영양군은 화재보험 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38억 원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자금 확보를 위해 갖고 군의회 지급 보정을 받기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립 8년째를 맞으며 영양고추의 안정적인 수매와 유통 창구 역할을 하던 고추유통공사가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김관용 새누리당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어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공약이행 시상식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경상북도지사로 재임하면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공약을 4년간 이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에서 이행률 80.4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80.30%로 2위, 박준영 전라남도지사가 80%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2014 대구 사진비엔날레가 오는 9월 12일부터 한 달여 동안 대구문화예술회관과 대구예술발전소 등 대구 시내 주요 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대구 사진비엔날레는 사진의 기억이란 주제로 사진의 정체성과 급속히 변하는 현대사진의 경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마련되고 주요 전시는 스페인 출신의 사진 전문 기획자 알레한드로 카스테요테가 감독을 맡습니다. 전통적인 사진은 물론 18개 나라의 작가 30여 명이
사진을 매개로 한 콜라주와 비디오 아트, 설치, 대형 포토그램 등을 독특한 공간 구성을 통해 보여줄 예정입니다. 올해 5회째를 맞은 대구 사회복지영화제가 오늘 개막해 닷새 동안 대구시 대명동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스크린 C눈에서 열립니다. 대구 사회복지영화제는 빈곤과 주거, 의료와 노동, 교육, 가족 문제 등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영화로 전달해 대안을 모색하는 행사입니다.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안동은 25도까지 오르며 초여름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6.8도, 안동은 14.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아침 출근길 공기는 다소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약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아 포근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는 15도, 문경은 14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24도에서 26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봉화는 9도, 안동은 1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봉화와 안동 25도 안팎, 의성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진은 현재 기온 13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 비로 인해 당분간의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